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토요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두고 광주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준호 의원에 대해 재판부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과 정 의원 간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지 2달 가까이 됐지만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고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조선업 현장에서 기존에 복잡했던 종이 도면이 아닌 3D 형상의 입체 도면이 도입돼 외국인 비숙련공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두고 광주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18을 겪은 광주에서 굳이 이런 집회를 했어야 했는지 비상계엄과 관련한 증거가 속속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 맞는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이 계속됐습니다. 대통령을 통해서 국민들을 일깨워 주신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1980년 비상계엄 확대로 5.18 아픔을 겪은 광주이기에 이 같은 집회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전두환의 불법 계엄으로 계엄군 총칼에 수천 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 불법 계엄 옹호 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과연 사람이냐고 밝혔습니다. 전국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이 향해서도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수백 명을 체포하고 사살하는 등 계획이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까지 발견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을 옹호할 수 있냐는 겁니다. 수백 명을 체포 구금하고 이들을 폭파, 독살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거란 뜻입니다. 국민 수백 명을 무참히 살해하려던 자를 옹호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5.18의 정신을 모욕하러 거기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국민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고 그것이 광주든 서울이든 대구든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란을 선동하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회 독재, 예산 독재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사기 탄핵, 대란 선동으로 정권 찬탈을 획책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야말로. 하지만 탄핵 반대 집회에서 5.18 왜곡 유인물 등이 배포된 것으로 확인돼 극우 세력의 선동회장이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이 같은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고 경찰 고발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어 논란을 일으킨 세이브 코리아는 오는 22일 목포에서도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영하 2도 안팎, 한낮 기온은 4도 안팎에 그치면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렇게 기온도 낮아지는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더 낮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시속 70km 안팎의 더 거센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대기는 무척 건조한 가운데 여수와 광양에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화재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지 2달 가까이 됐지만 179명 희생자 유족들은 여전히 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고 이들을 위해선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 임지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49제 합동 위령제가 끝난 무안공항에 한번 와봤습니다.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지만 시민들과 가족들이 함께 추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분향소는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2층에 마련된 임시 휴식처.
가족들은 매일 당번을 정해 이곳에서 먹고 자고 지내며 참사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이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광주 서구에 위치한 LH 광주 전남 지역본부. 국토부의 지원으로 유족 대표단 사무실이 차려졌습니다. 유족들은 이곳에서 올해 5월을 목표로 법인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49제가 끝났다고 해서, 공항이 조용해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다 해결됐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정부에 일정 시기 동안은 최소한 10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법인에 지원을 해달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 유족들을 살피는 부분이 있고 또 기리는 법도. 사단 법인 설립과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맞춘 촘촘한 지원을 위해 사례를 수집하는 등 유족들이 직접 대책을 발굴해내기도 합니다.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도 중간 조사보고서를 오는 8월쯤 발표합니다. 조사위는 콘크리트 둔덕이 왜 활주로 끝단에 있었는지, 유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들을 먼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유가족 측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179명의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항공안전의 혁신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에서는 항공사고 재발 방지와 공항 인력 충원을 위한 노동조합과 정치권 간의 토론회가 열립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시민단체가 광주공항의 국제선을 취항하고 임시 폐쇄된 무안공항에 대해선 물류중심 공항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극심한 침체기에 빠진 지역 관광업계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살리는데 광주공항의 국제선 재취항은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무안국제공항에 대해선 낮은 접근성과 대형 항공사의 철수로 인해 여객 수요 확보가 어렵다며 무안공항이 물류 화물 중심 공항으로 전환할 경우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준호 의원에 대해 재판부가 최근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청법상 공소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이 위법사항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이번 사안을 두고 검찰과 정 의원 간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지난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데 재판부는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반 사항이라며 선거법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검수안박법이라고 불리는 지난 2022년 5월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본인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재판부는 해당 검사가 이를 어겼다고 봤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례도 없어요. 대한민국 지금 처음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항소 또는 재기소 여부를 검토 중에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항소를 할 경우 1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논리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확실치 않습니다. 또 재기소를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 6개월이 훨씬 지나면서 사실상 재기소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대 총선 공소시효는 투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 10일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기소 시점인 지난해 7월 공소시효가 정지됨에 따라 공소시효는 아직 석 달이 남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사건을 두고 검찰과 정준호 의원 간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공소 제기가 법률의 규정이 위반됐기 때문에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찾기는 어려울 거고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아마 재기소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검찰이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선거법 재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정준호 의원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 담양군 담양읍의 한 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112 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1시간 뒤에 터뜨리겠다는 내용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호텔 투숙객 등 10여 명을 대피시켰고 특공대를 투입해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로 보고 신고자의 신원과 위치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2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집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당 세대 전체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조선업 현장은 중대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작업 전 설계 도면에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인데요. 기존에 복잡했던 종이 도면이 아닌 3D 형상의 입체 도면이 현장에 도입됐는데 외국인 비승용공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 현장에서 설계 도면에 맞춰 구조물을 배치하는 일을 하는 우딘 씨. 방글라데시에서 건너와 의사소통에 애를 먹어왔습니다. 그동안 봐오던 종이 설계 도면이 아닌 컴퓨터 화면 속 3D 입체 도면을 확인하는 표정이 한결 가볍습니다. 검사하고 다 확인하고 열심히 일할 때 좋습니다. 3D 좋습니다. 우딘 씨와 같은 외국인 비숙련공도 쉽게 작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된 3D 형상 설계 도면. 지역 대학과 기업의 상생을 위해 지난 5년간 추진된 RIS 사업의 성과로 지역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기업의 기술 개발에 접목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기술 개발 과제를 통해서 대불 산단 내에 블록 제작 협력사의 3D 형상 정보와 이미지 비교 기술을 적용해서 보다 안전하고 쉽게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은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여 설계 정보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분석과 중대사고 위험이 높은 조선업 현장. 대불 산단 내 선박 블록 제작 노동자 6,200여 명 중 외국인이 60%를 차지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인 작업자분들이다 보니까 도면을 봐도 언어적인 문제나 일단 기량 문제 때문에 작업을 쉽게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육안으로 봐도 3D니까 딱 보면은 구조나 이런 탑재 순서가 나와 있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 작업자들은 휴대폰 앱을 통해서도 간소화된 선박 3D 도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의 수요 증가로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늘어나며 지역 조선업도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기업과 대학의 협력이 빛을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일반 기업들은 물론이고 지자체들도 고유의 캐릭터를 만들어 홍보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순천시가 대기업과 협업해 캐릭터 개발에 나섰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곰을 캐릭터화한 일본의 구마몬입니다. 지난 2010년 구마모토현에서 만든 마스코트로 일본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공연과 기념품 등 관련 매출액이 연간 1조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화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순천시도 도시의 브랜드 경쟁력과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캐릭터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존 순천시의 캐릭터인 루미와 뚱이의 디자인에 변화를 주고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인데 디자인 개발과 콘텐츠 제작 유통에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대기업이 참여합니다. 정책적으로나 문화산업적으로나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시민에게 쉽게 다가가고 문화산업적으로 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순천시는 일단 캐릭터를 활용한 웹툰과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 MZ세대를 겨냥한 키링과 다이어리 등 30여 종의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팝업 매장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에 입주한 콘텐츠 업체들도 이번 캐릭터 개발 프로젝트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기업한테 직접적인 투자도 할 거고 아니면 간접적인 투자 아니면 자금 투자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기업한테는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천시의 캐릭터를 활용해 생활 정보와 뉴스 등을 전달하는 SNS 웹툰은 이달 말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올 들어 광주 전남의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이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광주 전남의 수출액은 47억 7,400만 달러로 지난해 1월에 비해 23.7% 급감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와 가전, 석유 제품 등 주력 업종에서 수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액은 1년 전에 비해 광주는 28.9%, 전남은 34.1% 감소했습니다. 수도권 전력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 생산지에서 전력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망법을 비롯한 에너지 3법이 어제 국회 첫 관문인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자위는 소위를 열고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저장 중인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장 건설 근거를 담은 고준위법과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이끌 해상풍력법 등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환경단체들은 특정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주민 의견 개진이 제한될 수 있는 등의 우려를 제시하며 법안 재심사를 촉구했습니다. K리그2가 이번 주에 개막합니다. 1부에서 잔뼈가 굵은 강호부터 신생 구단까지 총 14개 팀이 승격을 목표로 10개월간의 대장정에 나서는데요. 전남 드래곤즈도 실전 감각을 깨우며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합 소리에 맞춰 몸을 푸는 전남 드래곤즈 선수들. 칼바람에도 땀이 맺힐 정도로 몸 상태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개막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실전 감각을 깨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승격에 실패한 전남은 발빠르게 사령탑을 교체하고 선수단을 개편해 겨울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공격진에 비해 수비력이 약점으로 꼽혔던 만큼 탄탄한 수비 구축에 힘을 쏟았습니다. 6년 만에 친정팀으로 복귀한 베테랑 수비수 김경재의 각오가 남다릅니다. 제가 데뷔했던 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감회가 되게 새로운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동계훈련을 거치면서 저에게 또 많은 요구를 하셨고 검증된 에이스 발디비아는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주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전남의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팀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O objetivo da nossa equipe, né? Que é subir para a primeira divisão. Eu como líder vou estar sempre falando isso, sempre ajudando. Então, com certeza a nossa equipe está muito bem preparada para que seja ano muito bom para nós todos. 전남의 리그 초반 변수는 늦어진 홈 개막전입니다. 지난해 말 광양축구전용구장 잔디를 교체했는데 5월 초에야 경기를 치를 수 있습니다. 초반 원정 10연전에서 승점을 얼마나 벌어들 수 있느냐가 시즌 전체 판도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한 수비 조직력이나 공격적인 패턴 플레이나 이런 부분을 좀 팀에 맞게 저희들이 좀 어웨이에서는 좀 구사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2부 리그에 머문 전남. 이제는 승격할 때를 외치며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전남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천안시티FC를 상대로 첫 승도전에 나섭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최근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경기 중에 발생했던 전두환 사진 도발에 대한 광주시와 광주FC 항의에 대해 중국 정부와 해당 프로축구 구단이 관련자에게 엄중 조치했습니다. 중국 프로축구 구단 산둥 타이사는 지난 11일 광주FC와의 경기 도중 서포터즈 일부가 전두환 사진을 들고 선수단을 조롱하고 도발한 것을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 해당 관중들에 대해 치안 구속과
홈경기 영구 관람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광주시 등에 알려왔습니다. 주 광주 중국 총영사관도 중국 관계기관에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광주시와 광주FC 측에 유감과 사과를 전했습니다. 광주의 초중 고등학생들에 대한 대중교통 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G패스 도입으로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초중 고등학생에 대한 교통비 분담 부분을 현재 25%에서 오는 2030년까지 최대 40%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달부터 시행된 G패스 사업에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해 초등학생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중고등학생은 이용요금의 절반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3분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를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한 이영림 춘천지검장. 이에 대해 강원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검장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춘천문화방송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앞으로 모여든 강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이들은 이영림 춘천지검장의 사퇴를 외쳤습니다. 내란 수기 옹호하는 이영림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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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검장은 지난 12일 검찰 내부망에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일제재판부에서 1시간 30분간 최후 진술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와 달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6차 변론에서 3분의 발언 기회를 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지검장의 글이 반국가적이고 역사적인 망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헌재의 세의 심리 과정을 왜곡하였다. 항일 애국 열사인 안중근 열사의 사형 선고조차 정당하다고 강변하는 친일적 시각이나 다름없다. 또 검사는 고위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데도 이 지검장은 스스로 친윤 검사를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영림 지검장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 세력에 합류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이 아직 최후 변론 단계에 이르지 않았고 3분 발언을 요청한 건 윤 대통령이 아닌 그의 법률 대리인이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헌재가 묵살한 것처럼 이 지검장이 여론을 호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계엄과 내란이라는 극악한 범죄를 옹호하며 아직도 끝나지 않는 내란을 성동질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지검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춘천지검 민원실에 전달했습니다. 이걸 꼭 전해주시고 시민의 명령에 따르기를 요구합니다. 취재진은 이영림 지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이 지검장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광주시가 취약계층의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40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원 대상은 임산부나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로 4인 기준 한 달에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바우처는 전자카드로 지급되며 국내산 채소와 과일 등 7개 품목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광주 농성 역사의 시민 소통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교통공사, 광주신세계가 협업한 이번 사업은 작품을 전시하거나 책을 빌려주고 필요에 따라 공간 대여도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광주시와 교통공사는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되면 역사마다 복합 문화 공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날이 더 춥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영하 2도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도 4도에 그치면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렇게 기온 자체가 내림세를 보이는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km에 달하는 바람이 불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70km 안팎의 더 거센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대기는 무척 건조한 가운데 여수와 광양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화재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3도에서 4도 분포로 낮 동안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강진 영하 1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5도에 그치겠고요. 순천 영하 4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역시나 4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높게 일겠습니다. 최고 3m에서 4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